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부탁드리고, 기다림의 1% 과연 누가 될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 피곤한 시장이라는 거 알고 있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S&P 500 지도를 보면 뭐 그렇게 화끈한 장세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어제 뭐가 발표됐죠? 뭐 실업 청구 수단 뭐 그거 아닙니까? 예,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져서 조금 시장이 혼란스러워한다, 요런 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혼란스러운 것 뿐입니다. 그냥 지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 이제 이 보면은 나스닥은 상승 마감, 다우 3대 지수 모두 S&P 500 상승 마감을 일단은 해준 상태로 가고 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 날 오늘마저 상승 마감을 때려준다면은 주말은 좀 안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불타는 금요일인데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굉장히 좀 지루하고 비트코인이 주말에 항상 많이 흔들어 제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금씩 장을 멀리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실 분들은 한 번의 하락을 기다린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시간 차트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가 좀 차트를 보니까 어색할 수도 있고, 뭔가 이 추세선을 긋는다는 것 자체가 좀 재밌을 수도 있지만, 좀 그래도 한 번은 좀 봐주세요. 나름 트레이더 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시간 차트로 보고 있으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렴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 공간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3만 달러를 도전한다. 그래서 28,800에서 28,900달러로 조금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을 해준다면 비트코인이 이제 위에를 도전한다. 앞자리 3자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이 하단부를 깨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27,001, 그러니까 27K, 그냥 27K 초반을 돌파한다면, 아래로 돌파한다면 25,000달러 다이렉트로 내려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어요. 25,200달러죠. 25,200달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지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이죠, 여기가. 많은 시도 끝에 아주 강력하게 돌파를 해서 안착하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 구간은 쉽게 한 방에 내려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오게 된다면 25,000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의 분할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다. 근데 여기가 아니라 그냥 돌파한다면은 28,000 후반을 돌파한다면 28,900, 800 돌파한다면 3만 달러 이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심플하게 차트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많이 보는 이 월봉의 주봉을 보죠. 아직 월봉은 멀었죠. 주봉을 보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5위평에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5위평의 지지가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5위평 보면은 차트를 주봉으로 좀 크게 봐주세요. 이렇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5위평을 자꾸 이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붙어서 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위평이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고, 현재 3주째 비트코인이 와리가리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끌어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그 구간에서는 이제 단기 자금이든 그다음에 알트코인을 매매했던 것들은 익절로 나와야 되거나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파 정도 간다면 거기서는 전부 단기로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스윙이나 단기로 매매한 거는 조금은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시간에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대로 내려가 버린다면은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뎌진다는 거예요, 상승의 기간이. 그래서 내려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여러 지표들이 지금 나오죠. 4월에 지금 이번 주만 해도 계속 무슨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주에 또 지표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4월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 발표 지수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 어제 그 발표, 그 실업 청구 제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으니까 이거 본격적인 침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옛날에는 실업률이 높았어야 됩니다. 제발 실업률 좀 높아져라.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회해줘라, 제발. 그랬는데 예전에는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계속.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그냥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군가에게는 하락이 괴롭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이자 축복 아닙니까? 정말이에요. 누구는 힘들어요. 왜 하락을 하면 누구는 싫지. 왜냐하면 단기 자금으로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빌린다거나 막 돈을 좀 빨리빨리 써야 되는 돈이면은 하락이 오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분할 매수가 쉬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게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분할 매수하는데, 저는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작년에 비트코인을 제가 생각하는 금액에서 분할 매수를 다 했어요. 12월까지. 예. 그리고 1월부터는 못 샀습니다. 사실은 따라붙고 싶었는데. 그리고 1월부터 한 번도 안 사고 3월에 좀 더 샀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산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돈이 생기니까 한번 사볼까 해서 그때 이제 2만 달러 근처에서 또 한 번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30%도 올랐죠. 한 2만 달러 정도에서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내가 분할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나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3월 달에 조금 샀으니까. 그러면 그냥 두고 있다가, 만약에 3만 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한 파동 돌파하고 나면은 전체적인 뭔가 조정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전체적인 모습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이 구간을, 지켜낸다면,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지켜낸다면, 여기서 한번 좀 받아볼 생각이 있고, 이 구간을 깨면은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모두가 알고 있는 강력한 지지대가 뚫리게 되면 패닉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패닉셀이 나올 때 그때부터 차례차례 분할 매수를 걸어둡니다. 저는 어디서? 일단은 24,000, 23,000 그 구간 24,000, 23,000 그리고 나서 여기가 또 밀린다 그러면은 2만 달러 이렇게 일단 이렇게 3분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내가 샀으니까 굳이 이 구간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4,000, 23,000에 샀어요. 그리고 냅둬. 그리고 또 떨어져도 그냥 냅두면 돼요. 돈이 생기면 또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라갔어. 24,000에서 23,000에서 또 올라갔어. 그럼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이미 사놨잖아. 근데 여기서 더 많이 샀어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분할 매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로봇이다. 나는 기계다라고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요. 그리고 분할 매수하고 그냥 본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막 2만 불 밑으로 내려갔어. 그러면은 똑같은 기분으로 이거 드디어 인생 기회가 왔다. 축복이다. 이런 것처럼. 근데 이 저점은 깨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소신 발언했습니다. 이 저점이 깨져도 관계없어요. 근데 제 마인드는 여기가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 내려갈지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19,500달러가 한번 내려앉게 되면 그러니까 18K 후반에서 19,000달러가 내려앉게 되면 그러니까 거래량으로 내려앉으면은 그냥 여기 사실상 여기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그냥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영역에서 그냥 막 사야 됩니다. 원래는 무식하게 단순하게 어디 더 내려갈지 이러면 안 돼. 그냥 막 사버려야 돼요. 18,00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건 하방이 왔을 때 아주 먼 이야기고 그럴 가능성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은 여기를 위협하는 하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쯤이나 20K 언저리나 20K 살짝 깨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으나 여기를
깬다는 건 이미 19,000에서 18,000달러를 밑으로 깨버리면 여기는 그냥 반드시 깨진다는 차트상 이론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달고. 그러면 이 구간은 그렇게 고통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 내가 여기서 사든 이 안까지 내려와든 어찌됐든 여기 구간에서 또 사잖아요? 그럼 평단가가 아주 인생 평단가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최고의 평단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할 매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하락이 왔을 때는 지금 제가 댓글 보니까 제발 내려와라, 제발 한 번만 더 떨어져, 2천만 원 와줘, 막 이런 분 있거든요. 그분은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기다리는 거잖아, 그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나쁜 게 아닙니다. 하락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락한다고 해도 하락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본인의 판단이잖아요. 그렇게 시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뭐 경제학 박사나 유튜버도 방향성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한 번은 틀립니다.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부동산 계속 폭등한다고 했을 때 폭등하는 얘기가 나올 때쯤 대하락이 나왔을 시점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내려왔을 때 살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려왔을 때 살 수 있고 올라갔을 때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살 수 있고, 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내려와도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러니까 편안한 주말 보내시라고 제가 금요일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말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해도 너무한 거예요. 지금 도미넌스 자체가 내려올 때도 된 건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충분히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강력한 도미넌스발 상승이 나오면서 비트코인만 올라갈 수도 있고, 도미넌스 쭉 빠지면 알트코인 상승 나오고 어느 정도 지지 받았다가 쭉 올라가면서 이제 비트코인만 자금이 쏠린다. 그러니까 상승 하락은 이 도미넌스가 올라간다고 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락할 때도 도미넌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서 상승하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쏠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이 많으시면 도미넌스가 확 꺾이길 기도하시면 돼요. 쭉 한번. 그 다음에 그때 알트코인이 충분한 상승이 나오면 익절로 리스크를 관리하시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받고 달러 인덱스를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를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월봉에서 일단은 월봉상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그죠? 달러가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가야지 위험 자산이 올라가죠. 근데 여기를 지금 100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면 이거는 위험 자산에게 좋은 신호타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데서 지지받고 또 반등을 칠 수가 있어요. 그죠? 쉽게 월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겁니다. 화폐이기 때문에 달러는. 그죠? 근데 이게 한번 좀 꺾이면은 이런 데서 또 이렇게 달러에게 좋은 순간이 왔을 때 또 올라가면 그때 자산이 또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 자산이. 그래서 달러가 지금 일단 주봉으로 보면 지금 100 밑으로 꺾이면 이거는 이제 쭉 빠진다고 일단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든 위험 자산은 상승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하락이 이게 아직 파동이 안 나왔다면 기다려볼 판 움직임입니다. 하락 파동이 지금 애매하잖아요. 그죠? 아직 어떤 파동이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받쳐주고 뭐 다시 한번 W 패턴 만들어서 한 번 더 올라가서 싼 고점을 만들고 내려올지 그건 전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어찌됐든 하락으로 들어선 건 맞고, 여기서 밑으로 한 번 더 빠지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위험 자산이 좋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날씨도 조금 풀리는 것 같고 햇빛도 좀 나는 것 같으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비트코인을 주말 내내 본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주말 쉬고 다음 주부터 변동성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4월 12일 날 CPI 개인적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예, 꺾일 것 같은데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또 봐야 되겠죠. 결론은 뭐냐면 연준은 결국 물가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시장이 또 망세로 돌아간다는 거는 연준의 잘못이죠. 그죠? 근데 연준은 지금 물가를 잡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팩트입니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일단은 내려가고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2%대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내려가고 있고, 근데 내려가고 있고, 금리는 또 어떻게 할까? 동결이야, 인하야? 그러니까 동결하고 인하하면 또 하락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CPI도 내려갔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보다 똑똑하시죠? 예. 시장이 판단하겠죠. 그죠? 경기가 조금 나빠지면은 솔직히 좀 힘들어지겠지만, 경기는 순환이다 생각합니다. 결국 순환입니다. 순환. 안 좋으면은 좋을 수도 있고 좋았다가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없으니까 얼만큼 시간을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투자의 계좌가 달라질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